그리고 부폰이 그 유명한 게 있거든요. 똥폰이라고. 갑자기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 똥 쌌던.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돼서 급하게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날부터 장 컨디션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면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유벤투스와 7월 26일에 삐 하고 들어갈 거예요 아마. 진짜? 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안 할 건데. 저는 김정용이고요. 네, 진청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K리그 올스타가 아니죠. 정식 명칭이 팀 K리그? 팀 K리그와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6일에 전개되는 친선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그 경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가 또 공개가 됐어요. 한국의 명단이라든가. 네, 지금 명단 제가 발표했는데 제가 예상한 3톱에서는 조금은 벗어나지만 박주영, 이동구 투톱이 아닌 거기 플러스 타가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세징야 선수도 됐고 믹스 선수도 됐고 우리 쪽은 어느 정도 근데 정보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유벤투스가 누가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김정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려고 좀 하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타이적으로 세리에 전문가처럼 행세하고 있는 사실 유벤투스의 호날두 빼고는 누가 오는지 다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호날두는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돼 있다. 선발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누가 오는 건가요? 일단 현재 1군 유벤투스 1군 멤버들을 좀 읊어드려 볼게요. 그 중에서 현재 휴가로 빠진 선수들 말고 현재 훈련 중인 1군 일단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 이번에 복귀했죠. 네, 부폰 골키퍼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복귀해서 왔고요. 보이체오 슈챈스니 현재 주전이죠. 네. 그 밖에 지난 시즌 넘버 2였던 마티아 페린 그리고 유망주 카를로 핀솔리오 이렇게 4명이 골키퍼입니다. 화려하죠. 수비수는 레오나르도 보누치, 주앙 칸셀로, 조르조 키엘리니, 메리흐 데미랄, 마티아 데실리오, 다니엘레 루가니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이 오네요. 그렇죠. 예,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했던 BBC에서 안드레아 바르짤리만 은퇴했고, 그렇죠. 예, 나머지는 다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미드필더로는 블레즈 마띠디, 엠레찬, 자미 케디라, 미랄렘 피아니치, 아드리앙 라비오, 에런 램지. 이 뒤에 말씀드린 2명 라비오와 램지가 이번에 합류한 선수들인데 둘 다 이제 공짜로 주워왔죠. 정말 주워올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네, 유벤투스가 그 능력은 최고죠. 포그바를 주워왔다가 2년인가 3년인가 있다가 세계 최고 이적료로 1095억에. 네, 그것도 자기들이 주워온 그 팀인 메뉴로 보냈잖아요. 그거 연금술이죠, 연금술. 네. 메뉴가 돌인 줄 알고 버렸는데 주워와가지고 방금이다 이것들아. 이게 빡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로는 미드필더였죠. 공격수로는 베데리코 베르나데스키, 더글라스 코스타, 곤살로 이과인, 마리오 만추키치, 마르코 퓨차,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크리스티아노 로나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훈련을 다 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외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수들 좀 있나요?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 중에서 빠질 예정인 선수는 이제 100%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도 빠질 것으로 되어 있는 선수는 램지와 코스타입니다. 이 두 선수는 몸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제 아시아 투어에서 제외돼서 몸을 올리는데 먼저 중점을 둔다. 이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돼 있진 않지만 지금도 계속 영입 작업이 진행 중이고 말한 것처럼 마티스 데리흐트 선수도 얼마 전에 계약을 곧 했잖아요. 그럼 이 선수들은 오는 건가요? 데리흐트 계약 아직 공식적으로 안 했죠. 오는 시점에서는. 오는 시점에는 안 했죠. 한 내일 정도? 현지 시간 수요일 정도에 메디컬 하고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데리흐트는 아마 그렇게 되면 아시아 투어 출발 전이니까 합류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그러니까 한국 팬들이 데리흐트까지 보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방출이 아주 유력한 건 아닌데 나갈 수도 있다고 거론되는 선수 중에서 아시아 투어 출발하기 전에 진짜 다른 팀으로 가는 게 급물살을 타면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는 선수들로는 페린이 이제 부폰이 돌아와서 딴 데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삼촌 왜 돌아와서 나를 또 다른 팀으로 보내냐고. 그렇죠. 그다음에 칸셀루. 칸셀루. 네, 칸셀루가 지난 시즌 전반기에 엄청 잘했지만 팀 내 불화 같은 것도 약간 있고 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케디라. 케디라는 램지와 라비오가 오면서 역할이 겹치고 나이도 많으니까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과인. 이과인은 보낸다는 얘기가 정말 사방에. 네. 마르코 퓨차는 늘 이제 주전으로 쓸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취급되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는 팀이 있으면 나갈 수 있고 모이세 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에서 키울 만한 선수긴 한데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그 반대급부로 임대로 잠깐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1군 훈련하고 있는 선수 중에 안 들어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1군인데 지금 뭐 대회 코파를 하고 온다던가 네. 이런 선수들도 합류 가능성이 큰가요? 아니면 좀 그 컨디션 조절 때문에 안 올 가능성이 좀 큰가요? 일단 현재까지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아시아 투어 중간에 합류하지 아마 않을 것 같고 아시아 투어를 거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안 오겠죠? 그런 선수들이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했던 쿼드라도, 알렉스 산드로, 파울로 디발라 이게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탈리아 자국 개최로 21세 이하 유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참가했던 켄과 펠레그리니도 이제 빠질 가능성이 좀 거론됩니다. 근데 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펠레그리니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시아 투어를 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수 중에서 켄까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5명이죠. 좀 많이 빠집니다. 네. 그럼 김정 기자가 이게 좀 볼만한 선수가 있다. 이런 선수들이나 뭐 기량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축구 팬 시절에 외국 팀이 왔을 때 호기심에 다 가보긴 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첼시, 바르셀로나 왔을 때 다 봤고 그 우르모브가 그 바르셀로나를 격침시키는 프리킥 봤고 2008년도에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메뉴랑 에피소드를 또 봤고 2007년과 9년이었죠. 7년과 9년이에요? 네. 메뉴가 2번 왔어요? 2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된 뒤에 바르셀로나 내한 경기 봤고 다 봤거든요. 근데 그 다 보면서 느낀 거는 클래스가 높더라도 활동량이 장점인 선수는 여기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능이 장점인 선수 딱히 보여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도 보여줄 게 없어요. 보통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고 전력 질주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좁은 공간 발재간과 스루 패스 뭐 이런 게 장점인 선수들이 주로 눈에 띄더라고요. 메시 같은 경우에 그 당시 K리그 올스타가 정말 짧은 시간에 뛰면서도 그 좁은 짧은 공간에 탁탁 하는 걸로 딱 2골 넣고 갔잖아요. 김상식 현 코치가 메시를 잡아보겠다고 했다가 지나가는 걸 2번 보고 2골을 내주고 허탈해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런 류의 선수들이 좀 잘하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유벤투스는 좀 투박한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뭐 볼 선수가 많진 않다. 하지만 킥력은 어떤 경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왼발은 베르나르데스키, 오른발은 피아니치 얘 둘이거든요. 그래서 호날두 외에 베르나르데스키와 피아니치가 이게 K리그 팀 K리그도 올스타니까 조직력이 안 좋잖아요. 많은 공간을 내줄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공간을 많이 내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베르나르데스키가 왼발로 감았고 그 피아니치가 오른발로 감고 이래서 바로 중거리 슛을 때리는 걸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세징야 믹스 김보경의 중앙 미드필더가 사실 수비를 거의 못할 거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올스타전이니까 우리도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6-7골은 나오지 않을까 합쳐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내준다면 이제 K리그가 좀 5골 정도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 많이 내줬을 때 이 선수들한테 걸리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정도. 호날두, 베르나르데스키 그리고 피아니치 이 정도.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컨디션 신체적인 컨디션이나 의욕 면에서는 팀 K리그가 앞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세징야 대구에 사는 거랑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엄청 드리블하면서 무조건 패스 안 하고 중거리 슛 이렇게 때릴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선방쇼는 볼 수 있다. 선방쇼. 암만 그 이제 체력을 세이브해야 되고 부상을 방지하는 게 우선인 프리시즌이라고 해도 골키퍼인데 공이 날라오는데 안 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슈첸슨이랑 부폰 중에 한 명이 뛰겠죠? 막 핀솔리오 나오고 이러지 않겠죠? 부폰이나 슈첸슨이 중 한 명이 나온다면 선방쇼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부폰이 요즘 늙어서 잘 안 보여주긴 하지만 원래 되게 발재간이 좋은 골키퍼라서 만약에 뭐 타라스나 세징야가 뭐 명장면 하나 만들어 보겠다 부폰한테 압박을 한다. 부폰이 패턴 드리블로 빠져나간다.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팬텀 드리블은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따닥 뒤로 접는 거는 제가 몇 번 봤어요. 부폰이 어렸을 때 요즘엔 못하지만 어렸을 때는 뭐 접고 따닥하고 이런 거 좀 했습니다. 그런 것들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폰이 그 유명한 게 있거든요. 똥폰이라고. 경기 중에 갑자기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 똥 쌌던. 뭐 이때 유벤투스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돼서 급하게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날부터 장 컨디션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면 또 무슨 충분히 마려운 상태에서 경기에 투입될 수 있다. 그러면 부폰이 전반전 중에 코치 이탈리아에서 미스터라고 합니다. 감독을 미스터 이러면서 이제 나 좀 나와야 된다고. 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 선수들 쓰는 화장실이 우리 그 기자회견 때 쓰는 화장실 바로 옆이잖아요. 거기 잠복하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농담이었지만 뭐 이런 상황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선수 얘기 좀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건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을 좀 본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사리 감독이 잘하긴 했지만 자신의 전술에 선수를 맞추는 감독이다. 선수단에 맞추는 감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유벤투스에서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가 좀 기대 반 걱정 반이거든요. 왜냐면 호날두 뭐 요트로 불러가지고 벌써 얘기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좀 어떻게 좀 변해서 나올까요? 사리는 근데 세간의 그 편견과 다르게 그 자기 전술이 팀에 안 맞으면 수정을 하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리가 433밖에 못하는 감독이라고 알고 있지만 433이 원래 사리가 쓰던 게 아니고 사리가 원래 엠폴리에서는 4312를 쓰다가 나폴리에 부임했을 때도 4312를 시작했어요. 근데 4312가 팀에 안 맞으니까 중간에 433을 바꿨는데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폴리라는 팀에 맞추다가 433을 발견한 거지 그 433을 고집하면서 나폴리에 왔던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을 볼 때 아무튼 4-3 어쩌고 계열을 쓰긴 쓸 거거든요. 4-3-2-1이든 1-2든 3-2든 근데 4-3-3을 써야 됩니다. 4-3-1-2를 하기에는 트레카르티스타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4-3-3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뭐야 디발라가 뭐 간다 안 간다 얘기도 있지만 디발라를 1회 자리에 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디발라는 트레카르티스타라고 볼 수 없는 선수고 디발라는 좀 더 공격수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비슷한 게 나폴리에서도 그 일자리에 인시니에를 놔봤는데 인시니에가 공격수구나 얘는. 그래서 이제 4-3-3으로 다시 전환을 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4-3-3인데 그 최전방 3-2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팀은 전형적인 윙어도 좀 애매하고 전형적인 센터포워드도 애매하고 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일단 이 얘기의 기본은 호날두를 4-3-3을 했을 때 왼쪽 윙에 놓는 것이냐 아니면 최전방에 놓는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인데 윙에 놓기에는 나이도 많고 해서 수비 가담시키기 좀 애매하고 최전방에 놓기에는 원래 호날두는 최전방에 짱박혀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있다가 빠져 들어오면서 득점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능력을 못 살릴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리 감독이 기존 알레그리 감독이 실패했던 것과 달리 뭐 디발라 톱, 호날두 왼쪽 뭐 이런 식으로 공존을 시키는 데 성공을 한다면 유벤투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되겠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구성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전방과 왼쪽을 그렇게 좀 수비 가담이 약한 선수로 채운다면 오른쪽 윙어는 수비 가담을 좀 잘하는 뭐 좀 빠릿빠릿한 선수를 써야 되는데 사실 그 후보가 베르나르데스키 아니면 코스타인데 그쵸. 이번 투어에 코스타가 안 온다면 베르나르데스키가 주로 테스트를 받겠죠. 근데 사실은 켄이 뭐 주전을 하기엔 좀 부족한 선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은 플레잉 타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리의 구상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 선수인데 이번 투어에는 아마 안 온다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유벤투스의 최대한 주전에 가까운 라인업을 구상을 해보자면 뭐 호날두, 이과인, 만주키치 혹은 호날두, 이과인, 베르나르데스키 이 정도 되겠죠. 이과인이 그 전까지 안 팔린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런 선수들 말고 교체로 나와서 잘할 만한 선수들도 좀 있나요? 뭐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지난 시즌 1군에 올라간 유망주들이 7명 있고 그 중에 플레잉 타임 받은 선수가 3명 있거든요. 얘네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뭐 아주 진짜 아무나 넣은 게 아니고 최소한 이제 사리가 기대해서 넣은 거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선수들 3명 있으니까 이름 정도 읊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빌수, 파올로 고찌, 미드필더 마놀로 포르타노바, 미드필더 한스 니콜루시. 이 세 선수는 지난 시즌 1군에서 최소한 한 경기 뛰었습니다. 뭐 20세 이하 다 20세 이하고 이 중에 니콜루시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이탈리아 U20 팀에서 뛰고 있고요. 그러니까 3명 다 기대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 팬들의 많은 걱정은 와서 다 슬슬 뛸 것이다. 사실 뭐 그날 입국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은데 김종 기자가 보시기에는 좀 열심히 뛸 수 있을까요? 뛸까요? 무조건 슬슬 뛰겠죠. 무조건 슬슬 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띠디, 찬 이런 선수들의 클래스를 보여줄 수 없죠.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뛰어야 실력이 나온 선수들이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찬이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중거리 슛을 꽂고 막 그럴 수도 있지. 그 상암 잔디에서 끄덕하고 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당히 스펙타클한 그림이 될 겁니다. 일단 유벤투스의 프리시즌 일정을 보면 현재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첫 번째 소집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 참가를 하는데 21일 날 싱가포르에서 토트넘을 상대하고요. 24일에 중국 난징에서 인테르 밀란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인 26일에 서울에서 K리그가 붙는 건데 이틀 뒤죠. 빡빡하네. 네, 빡빡하죠. 그리고 아마 당일 입국으로 예정돼 있는데 하지만 뭐 프리시즌 이틀 간격 경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뭐 당일 입국이라는 게 좀 자극적인 말이긴 하지만 유럽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난징에서 오는 거니까. 난징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많이 걸리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 전문가. 왜냐면 제가 이제 최무수 감독에서 난징에 가봤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치면 말이 맞아요. 왜냐면 파리에서 로마 갈 때도 2시간만 걸리니까 뭐 거의 비슷한 거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좀 큰 나라는 당일 3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이동해서 당일 경기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닌 거죠. 자국 리그 할 때도. 근데 우리가 워낙 작은 나라에 살고 있고 제주도까지 50분이면 가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먼 거리를 하지만 김정규 기자 말한 것처럼 그 거리 자체나 당일 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당일 입국은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왜냐면 잠만 잘 자고 온다면 오히려 당일 입국이 낫지. 이틀 간격이 문제죠. 그렇죠. 이틀 간격이 그런 건데 이제 확정돼 있는 프리시즌 경기가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8월 11일에 스웨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이후에 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입된 선수들은 열심히 뛸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희망적인 전망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ICC 3경기와 팀 K리그와의 경기 이렇게 4개. 외부 평가전 이거 4개가 전부일 수가 있어요. 4분의 1이니까 비중이 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괜찮은 선수들이 나오고 전술적으로도 사리가 막 실험하고 그 친선 경기라고 사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특유의 막 이러면서 막 담배 어디 있어? 막 여기도 담배를 못 피는구나. 초조해 죽겠네. 이놈 나라는 담배도 피게 하고 막 이렇게. 껌 가져와 이렇게. 뭐 그럴 수. 은단이 뭐야? 이거 왜 가져온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아무튼 생각만큼 이렇게 느슨한 경기는 아닐 수도 있다. 희망 사항입니다. 사실 근데 그 경기 당일인가 하여튼 그 유소년 클리닉을 하잖아요. 네. 거기 나오는 선수들이 저는 또 관심이 갑니다. 아 다비즈와 뜨레제게. 네. 다비즈는 요즘 곡을 안 끼죠. 네. 예, 현역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곡을 안 끼고 다니고. 근데 머리는 여전히 드레드인 것 같더라고요. 다비즈는 드레드 안 하면 다비즈인지 절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다비즈와 트레제게가 오히려 더 화려할 때가 아니었나. 물론 지금 뭐 유벤투스 8연패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거 상당히 기대되는 이벤트고. 예. 그 이벤트 참가하려면 뭐 이 스폰서 물건을 사야 참가 그 추천 권한이 생기고 뭐 그렇다는데 뭐 이렇게 스폰서가 뭔지는 제가 기억 못해서 광고까지 못 해드리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참여하시고 싶으면 그래도 저는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럼요. 누가 다비즈랑 트레제게랑 꼭 잡으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도 친선 경기를 좀 많이 봤는데 사실은 올스타전까지 포함해서 재밌는 경기가 많지 않았어요. 맨유는 사실 2007년에 제가 그때 기자 시작했기 때문에 두근거림이 있었지만 믹스존에서 우리를 유유히 통과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냥 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붐업도 좀 잘 된 것 같고 이렇게 전선 매진된 건 또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기대도 됩니다. 네. 뭐 일단 매진이 됐다는 거는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우려와 달리 막 지난번 바르셀로나 때처럼 막 반도 못 채우고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는 이제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 우려는 틀린 걸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기왕 오는 거 재밌는 경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그러면 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올스타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인가요? 토론. 알겠습니다. 토론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끌어갈 능력이 없어서. 알겠습니다.